2022년 3월 5일 로만 곤잘레스와 후안 프란시스코 에스트라다의 슈퍼플라이급 통합 타이틀전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에스트라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WBC 플라이급 챔피언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즈가 대체 선수로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즈는 플라이급 모든 타이틀을 통합한 뒤 슈퍼플라이급으로 월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 존경하는 선수였던 로만 곤잘레스와의 대결 제의가 들어오자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이 대결을 주저하지 않고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선수이자 내체급 석권의 레전드 복서인 로만 곤잘레스와 WBC 플라이급 챔피언 훌리오 세자르 마르티네즈의 슈퍼플라이급 대결은 3월 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IBF 플라이급 챔피언 써니 에드워즈가 파키스탄의 강자 무하마드 와심을 상대로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치르게 됩니다. 써니 에드워즈는 IBF 플라이급 챔피언 모르티 무탈레인을 꺾고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고 제이슨 마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타이틀 1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써니 에드워즈와 싸우게 될 무하마드 와심은 프로 커리어를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한국 챔피언 출신의 복서로 9전 만에 세계 타이틀전을 치르게 되었지만 IBF 플라이급 챔피언 모르티 무탈레인에게 석연찮은 판정패를 당하며 세계 챔피언의 꿈을 이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전 패배 이후 4연승을 거두며 다시 타이틀전의 기회를 붙잡게 되었고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모르티 무탈레인을 꺾은 바 있는 써니 에드워즈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써니 에드워즈와 무하마드 와심의 IBF 슈퍼플라이급 타이틀전은 3월 19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자 복싱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라이트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KT 테일러와 7체급 석권의 돌주먹 아만다 세라노의 대결이 성사되며 복싱 팬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T 테일러는 5번의 세계선수권 금메달과 1번의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12번의 유럽대회 금메달을 따내며 아마복싱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선수였고 프로복싱 무대로 전향하여 라이트급에서 4대 기구 모든 타이틀을 통합하며 여자 복싱 파운드 포 파운드 1위에 올라와 있는 현역 최고의 여자 복서입니다. KT 테일러와 맞붙게 될 아만다 세라노는 슈퍼플라이급, 벤텀급, 슈퍼 벤텀급, 패더급, 슈퍼 패더급, 라이트급, 슈퍼 라이트급 등 7체급에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낸 괴물이고 40승 중 30승을 KO로 장식한 돌주먹입니다. 여자 복싱 세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 대결은 4월 30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퀸즈베리 프로모션의 대표 프랭크 워렌은 타이슨 퓨리와 딜리안 화이트의 WBC 헤비급 타이틀전에 대한 권리를 4,102만 5천 달러의 입찰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인 타이슨 퓨리는 2,953만 8천 달러의 대전료를 약속받게 되었고 도전자 딜리안 화이트는 738만 4,500달러의 대전료를 약속받았습니다. 낙찰가의 10%인 412,500달러의 보너스는 WBC의 규칙에 따라 승리한 선수에게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타이슨 퓨리와 딜리안 화이트의 대결은 4월 23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프랭크 워렌과 탐랭크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경기 중계는 ESPN과 BT 스포츠가 주관을 하게 될 예정이고 앞으로 경기의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저본타 데이비스와 롤란도 로메로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롤란도 로메로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롤란도 로메로의
성폭행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었고, WBA는 라이트급 정규 챔피언 저분타 데이비스와 랭킹 1위 롤란도 로메로의 대결을 다시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복싱 팬들이 보고 싶어 했던 이 대결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BO 미들급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는 WBO의 지시에 의해 랭킹 2위 자니벡 알림카눌리와의 방어전을 협상 중에 있었지만, 알림카눌리와의 방어전이 아닌 슈퍼 미들급으로 월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안드레이드는 슈퍼 미들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 카넬로 알바레즈와 싸우기 위해 월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슈퍼 미들급의 첫 상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의 슈퍼 미드급 월장 첫 상대는 무패 복서 잭 파커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 파커는 22승 무패 16KO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WBO 1위, IBF 6위에 랭크되어 있는 만만치 않은 강자입니다. WBO는 안드레이드의 요청에 의해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 대 잭 파커의 WBO 슈퍼 미드급 잠정 타이틀전과 자니벡 알림 카눌리 대 에스퀴바 팔카오의 WBO 미드급 잠정 타이틀전을 승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자들이 기피하는 뛰어난 기량을 갖춘 실력자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가 슈퍼 미드급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 테오피모 로페즈는 조지 캄버소스에게 패한 이후 슈퍼 라이트급으로의 월장을 계획하게 되었고, 슈퍼 라이트급에서의 첫 경기에서 떠오르는 강자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를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는 26승 무패 10KO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로 마이크 알바라도, 알렉스 사우세도, 안토니오 모란 등의 중상위권 강자들을 꺾으며 슈퍼 라이트급의 떠오르는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테오피모 로페즈의 아버지 로페즈 시니어는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전을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위한 튠업 매치 정도로 평가하였고, 이 얘기를 들은 바르보자 주니어는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테오피모 로페즈와 아놀드 바르보자 주니어의 대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두 선수의 프로모션인 탑랭크에서 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측 모두 서로 간의 대결을 원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들급 레전드 복서 46살의 서지오 마르티네즈가 맥컬리 맥고안을 판정으로 꺾고 복귀 후 4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서지오 마르티네즈는 맥고안에게 두 번의 다운을 뺏어내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과거의 경기 스타일을 부족함 없이 보여주며 회춘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지오 마르티네즈는 승리 후 인터뷰에서 무라타 료타 또는 게나디 골로프킨을 원한다며 타이틀전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손자 니코 알리 월시가 제레미야 예거를 2라운드 KO승으로 꺾고 4연승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니코 월시는 라이트 훅과 레프트 훅을 연이어 적중시키며 제레미야 예거를 링바닥에 쓰러뜨렸고 짜릿한 2라운드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니코 알리 월시는 경기 중 무하마드 알리의 시그니처 무브인 알리 셔플을 보여주기도 하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니코 알리 월시는 이번 승리로 4승 무패 3KO의 전적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리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이자 슈퍼패더급의 강력한 상위 랭커인 롭슨 콘세 이상이 뛰어난 기량을 갖춘
슈퍼 패더급의 강자 사비에르 마르티네즈를 여유있는 판정승으로 꺾으며 첫 패배 후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러냈습니다. 콘세이상은 3라운드 마르티네즈의 훅 공격에 휘청거리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빠른 발, 날카로운 잽, 그리고 번개 같은 연타 공격으로 사비에르 마르티네즈를 시종일관 압도하며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콘세이상은 승리 후 인터뷰에서 오스카 발데지에게 도둑맞은 승리를 다시 가져오겠다며 리매치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BC 크루저급 챔피언 일룬가 마카부가 자신의 오랜 숙적인 타비소 음추누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도전자 타비소 음추누는 무게 중심을 뒤에 두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카운터 펀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챔피언 마카부는 꾸준히 전진 압박을 하며 어그레시브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일룬가 마카부의 2대1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으로 끝이 났고, 타비소 음추누와의 두 번째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라이벌전에서 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일룬가 마카부는 승리 후 인터뷰에서 다음 경기에서 카넬로 알바레즈와 싸울 것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로또 복권이 될 카넬로를 불러냈습니다.